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분명히 영상을 찍었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번아웃이 와서 영상을 제대로 찍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AI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 될까,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셔서 저와 같이 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내부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사실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게시글을 적는 이유가 일단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리는 건데, 뭐 보시게 되면 같은 우파인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고, 좀 많이 씁쓸한 뭐 그런 감정 때문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셨던 15분 도시 이거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5분 도시에 대해서 과거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도시를 만든 창시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5분 도시는 이 도시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개인의 자유나 그 다음에 권리,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거다. 무조건 이제 15분 도시는 국가 기반,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가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뒷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 15분 도시가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코로나 시대 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15분 도시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도시,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동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동의 권리를 나중에는 허가로 바꾸는 겁니다. 허가로 왜 바꾸냐, 이게 봉건 시대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봉건 시대에도 이동에 대한, 그리고 이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허가를 해줘서 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직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하러 간다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지 않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건 사회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시우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이 권리를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허가제로 가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토지 허가제 이걸로 지금 진행이 돼버려서 외부에서 토지 허가제 그 구역을 집 살 때 이제 구청장이나 국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락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 구매 말고 앞으로 전세나 월세 이런 것들도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도 왜 여기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은 지금 권리에서 이제 허가를 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5분 도시에 간략한 정의를 내려주면, 그러니까 정의라기보다는 이 개념을 좀 더 말씀드리면, 자, 이 지역이 있고요. 여기가 A라고 할게요. 여기는 B가 있고 여기는 C가 있습니다. 이 A 지역에서 학교, 그리고 학원, 병원, 그리고 근린, 뭐 공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커뮤니티,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을 전체다가 A 구역 안에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도 동일하게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C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디는 하천이 흐르고 어디는 강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동일하게 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조, 그러니까 기존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에서 A가 B 지역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통행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행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뭐 이거 통행의 제한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사회 신용평가 점수가 얼마나 있는지, 뭐 그리고 이 지역에 갈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꼼꼼히 따져보고 아마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특정 시간대에 통제를 할 겁니다. 고려시대나 뭐 조선시대나 똑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밤에 돌아다니면 순찰대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왜 돌아다니냐, 그리고 누구냐, 뭐 이런 신분 같은 것들도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면 A 지역이랑 B 지역이랑 격차가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강남구 거기랑, 그리고 지금 저 밑에 있는 시골의 어떤 읍내라고 할게요. 여기랑 여기랑 격차가 차이가 나죠. 강남이랑. 그쵸? 근데 하물며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다른 쪽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프라라던가,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소득 구간이 많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들은 이제 해가 없는, 낮이 아닌, 그리고 감시가 원활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핑계로 통행의 제한을 걸 겁니다. 언제? 특정 시간대. 왜냐면 여기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행의 제한, 이동의 제한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것은 한번 진행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15분 도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설계된 곳이 어디냐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도시도 되게 엉성하고요. 그리고 도로도 되게 엉성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행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운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소라던가 유적지라던가 이런 걸 타고 가야 되는데 전라도는 차로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차 없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차 없는 도로들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 명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맛집이 있고, 여기가 그다음에 유적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들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급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익도 급증하고, 그다음 외부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것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15분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을 15분 도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15분 도시로 쪼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지역 단위로 쪼개는 건데, 전 세계래. 전국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국가가. 왜 통제하기가 어려울까요? 땅끝 마을도 있고, 뭐 산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험난한 지역에 살아가지고 공무원들이 함부로 갈 수도 없는 지역도 있고, 인터넷이 안 통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두 다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시스템 안에 넣는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단위로 쪼개버리게 어떻게 될까요? 작은 단위라고 하게 되면 15분 도시처럼 어느 지역, 그러니까 도시, 대구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대구의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이렇게 다 쪼개버리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들어보내게 되면 통제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생활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파트 가보신, 그러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활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게 해보는 겁니다.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서관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체 단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험을 해보고 아파트로, 그리고 이거를 확장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 지역에 여기는 뭐 커뮤니티 공간, 뭐 도서관, 그다음에 뭐 독서실 이런 것들, 여기 카페, 그리고 여기 음식점, 여기 뭐 술집, 그다음에 여기는 공원, 여기는 회사, 병원, 이런 식으로 이제 유기체적으로 만들고, 여기 가운데가 뭐 이제 사는 사람들이다, 뭐 도시다, 뭐 아파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통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패턴이 읽히게 됩니다. 이 패턴이라 하면 이제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임이라 하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아침에 언제 일을 가는지, 일 가고 어디에 가서 음식을 먹는지, 뭘 먹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파악하기가 쉽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엔 통제도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가 쉽다는 건 뭐겠습니까? 데이터가 금방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빠르게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분 도시는 결국 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도시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디지털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CBD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면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CCTV가 깔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디지털 아이디 하고 싶어 안 달랐죠? CBDC 하고 싶어 안 달랐죠? 안면인식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개통을 통해서 지금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고, 토스뱅크, 토스 그 결제할 때도 안면인식 하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나갈 때도 안면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AI CCTV 지금 계속 깔려고 하고 있죠. 이재명이 이제 밑밥을 깔았습니다. AI로 뭐 얼굴 찍히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감시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규범,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뭐 그 도시 안에 지켜야 될 뭐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탈 비용이 내려갑니다. 이탈 비용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사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려갈 수밖에 없냐? 15분 도시 안에 살게 되면요, 어디로 이사 갈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허락해주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15분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서 돈을 뭐 여기다 쓰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이 구역 안에 있는 돈들이 묶이게 돼서 결국에는 세금으로 투명하게 잡히게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 가서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상업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5분 도시가 왜 만들어졌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죠. 자, 15분 도시가 나왔던 데가 언제냐?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 완벽하게 정의가 되면서 이제 실행이 됐죠, 전 세계. 자, 그러면 15분 도시가 코로나 때 터져서 실행했다.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4인 집합, 뭐 5인 집합,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혹은 집에 있는 게 안전하다 프로파간다를 많이 했죠. 그때 사람들이 집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많이 이렇게 성행했습니까? OTT. 이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유튜브도 올라가고 넷플릭스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OTT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집에 안 나가고 OTT만 소비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밀키트를 먹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식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 레저 비용이냐 이런 것들이 줄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 경쟁력,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대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어떤 거? 쿠팡.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OTT를 좀 제대로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 뭐 애플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갔죠. 자, 앞으로 15분 도시가 올라가게 되면요, 모든 상한권들이 다 묶이게 됩니다. A, B, C. 그러면 이 안에서 뭐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 안에서 공장 말고 뭐라 해야 될까? 뭐 축산,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살 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이 나와서 사람들 건강에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을 나눈 다음에 대기업들은 이 공장이나 축산물을 여기 도시에 두지 않고 이제 바깥에 두는 겁니다. 축산, 공장.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분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A 지역에서 사는 인구수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국가가 화장품, 뭐 화장지 이런 것들을 얼만큼 한 사람당 얼만큼 사야 된다는 걸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만큼 써야 된다. 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에너지, 뭐 보일러를 얼마큼 틀어라, 에어컨을 얼마나 틀어라, 이런 식으로 통제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봤을 때 생필품 같은 경우는 배급 형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나 축산 가지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대기업이어야 돼. 그럼 대기업들은 이 A 지역의 인구수만큼 어떤 물건들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이 물건밖에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고정값을 넣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배급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 소득자까지 겹치게 되면 완벽한 배급입니다. B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C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한 벌 얼마 해서 탄소세까지 물려서 옷을 많이 살 수 없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15P라는 곳에서 1년에 옷 3벌, 그리고 여행은 1년에 한 번 3박 4일, 그리고 이제 탄소세를 물려가지고 이동의 제한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시업에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5분 도시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도 공장이 밖에 있고 축산업도 밖에 있는데 15분 도시를 하게 되면 보통 이 안에다가 일거리를 두고 진행할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계획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축산, 공장 여기다가 밖에다 둘 거고 대부분 다 AI랑 로봇이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럼 완벽하게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 배급을 받아먹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주무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 그리고 사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전 세계에 남아있는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이 안전하게 분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한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배를 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야기 되시죠? 그리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끌어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SMR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형 원자로로 에너지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단계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전 세계에 15분 도시를 만들어서 각 구역에 이걸 짓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끌어오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밤 11시에 암전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핸드폰 충전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급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5분 도시가 되면 식량, 식수, 그다음에 에너지가 전부 다 배급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코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한에서 나오지 않았고 실험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수산물에 나왔다. 근데 수산물 나왔는데 이게 환경에 문제가 있어 나온 거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친환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친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탄소를 그만 써야 된다, 플라스틱을 그만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계속하고 있죠. 근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온난화는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빙하기가 올 거라고 얘기해드렸는데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온난화는 안 올 겁니다. 빙하기로 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깨어났는데 지금 이 프로파간다가 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든 환경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식물과 그리고 축산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시위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냐? 지금 커피 먹을 때 이 플라스틱 이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00원에서 200원 받아야 된다라는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문재인 시절 때 겪어서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인에게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억압을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국민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탄소세 그리고 환경세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결국에는 15분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물건들이 뭐 사는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15분 도시는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CBDC 그리고 사회 신용 평가 점수 이거와 같이 물려서 갑니다. 같이 물려서 가요.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로 인해서 이동 패턴 그리고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SNS 얼만큼 들어갔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검색은 뭐 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판단을 통해서 CBDC에서 차감을 하거나 혹은 몰수를 하거나 이런 게 되는 거고, 사회신용평가 점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동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많이 보여드렸죠.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면 안 되고, 그다음 화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뭐 밖에 나가서 자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SNS. 이거 왜 중요할까요? 지금 카카오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이동 패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GPS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프로필 이거 다 검열하겠다. 근데 말로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대화는 이미 문재인 시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시절부터 보고 있어요. 특정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바로 차단시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외신을 친구한테 보냈더니 바로 카카오톡 30일간 정지 이걸 당했거든요.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여러분들께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카오페이를 나는 좀 버려두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느낌이 굉장히 쌓였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상까지도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테더를 얘기를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뭐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다시 불러 들어가면 이제 카카오가 모든 것들을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아이디도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아이디랑 그리고 SNS 통제 여러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15분 도시를 같이 할 건데요. 사람들이 15분 도시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세권에 이재명이 그 얘기했잖아요. 공공임대 주택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죠. 이게 15분 도시를 하기 위한 전초 그겁니다. 이재명이 얘기했어요. 역세권에 짓는다고.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돈이 되냐 하는데 걔가 원하는 거는 역세권 안에 있어야지만 15분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15분 도시를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SNS 통제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또 나가서 뭐가 있냐. 그게 있죠, 여러분들. 이걸 공공임대주택 빨리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데 쓸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국민연금이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노후를 여기다 쓰고 있는 겁니다. 왜? 15분 도시 하기 위해서. 결국엔 배급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이라던가 혹은 15분 도시 권역에 살 겁니다. 이거는 깨어난 사람들이 안 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지정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일단 생각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집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이 사람들을 노예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노예화? 너네가 여기 살기로 했으니까 살아.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너희는 재산이 없을 거야. 그리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안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될 거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 그게 15분 도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지금 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본소득세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게 빠그라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기본소득세를 중간에 안 받고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AI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기본소득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되면 환율 문제로 인해서 박살이 날 거예요, 워낙.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개돼지가 되는 거거든요.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랑 앞으로 있을 100만 원이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개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은 이 100만 원이라도 그리고 이 임대주택에 살기 위해서라도 표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할 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스템 안으로. 그래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박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미국에서 쳐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쳐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은 빨리 중국이랑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반도에 있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빨리 세상이 나라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랑 절대로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CBDC에 있는 모든 기술들이 중국의 기술을 가져와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내부 애들이 이 15분 도시를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힐하우스에 대해서 글을 적어드렸죠. 힐하우스. 이거 중국 겁니다. 중국 사모펀드. 근데 이지스 운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돈이 없어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힐하우스가 우리가 살게 라고 하면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 이 전부 다 중국화 되는 거거든요. 중국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 중국은 이미 이걸 했기 때문에. 중국은 전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한테 먹히고 도시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돼버리면요, 전쟁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차피 한미일 같이 가서 중국이랑 전쟁하면 한반도가 전쟁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겠죠. 근데 이거는 가보지 않은 영역이고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국한테 나라를 바치면 저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죗값을 받지 않고 모든 사태를,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현상들을 유지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직전에 오기 전에 중국이 망할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은 망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동수단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동수단. 왜 사라지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소득세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도 살 수 없는 여력이 되지 않게끔 만들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중산층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들이 전부 다 죽어서 자동차를 팔거나 혹은 뭐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는 다운그레이드 형태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환율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 이런 것들이 폭등하게 되면서 이동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동수단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쪽으로 가는 형태가 이제 축소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원하는 이제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를 찍고 가기 때문에 이동 경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국가가 망가지게 되고 국가가 좋지 않게 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보유세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가를 이제 세금으로 좀 더 올려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계층이 고착화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번 도시가 평등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강남에 있는 인프라랑 그리고 저기 노원구에 있는 인프라랑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뭐 병원도 있고 뭐 맛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일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국가가 정확하게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강남이 있겠죠. 그리고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는 지금 금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이랑 그다음에 여의도 여기는 금융, 뭐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투자 이런 걸로 소득 수준이 높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사는 거죠. 반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면 이 15분 그걸 같이 엮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투자 안에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노원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것도 금지가 되고 노원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것도 금지가 되고,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계급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계층이 고착화되면 결국에는 이제 신분제가 생기는 거죠. 도시 신분제. 근데 이 도시 신분제를 어디서 누가 하고 있냐?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이 과거부터 이걸 했었어요. 어떤 거? 호적. 그래서 농민공들이라고 하죠. 농민공들. 얘네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왔을 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월급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높고 농민공들은 월급이 낮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 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되죠. 근데 농민공들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많이 풀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15번 도시가. 이미 중국은 그런 시대,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국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은 농민공들이 반항심이 생기고 이들이 없으면 국가가 안 돌아갑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농민공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중국 내부에서 그 시위를 못하게끔 격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사진 보여드렸어요. 보안 검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한 4중에서 5중 정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한국은 이 중국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도시로 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어차피 자급자족도 안 될 뿐더러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곳이 그렇게 지반이 단단하지 않고 지금 몇백 년 동안 흘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반이 무너지거나, 그리고 그들의 아젠다를 봤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마 도시가 파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 않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통제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위 계층 같은 경우 노원이라 할게요. 여기는 이제 수익이 없죠. 그리고 여기 강남은 수익이 높을 겁니다. 그쵸?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탄소를 적게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적게 쓸 거고 탄소를 많이 쓸 거죠. 그러면 이 탄소 이 적정량을 사오게 됩니다. 강남에서.
그리고 얘네는 이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수합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는 생활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이걸 계속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국제 정세는 경제로 돌아가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강남에서 탄소를 줄여버리게 되면 여기는 인프라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분 도시가 이제 코로나 때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 때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자,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읍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살고 땅끝마을 살고 하다 보면 국가의 공권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앞으로 있을 팬데믹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기후위기 이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 되면 그러나 15분 도시로 묶어버리게 되면 일괄적으로 진행이 돼버린다. 그래서 팬데믹 그리고 기후위기 이거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든 게 15분 도시입니다. 이 15분 도시를 계획했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팬데믹이랑 기후위기가 오면 국가가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도시계획을 바꾸게 되면 도시 A에 뭐 누가 대빵이 있겠죠. B에 대빵이 있고 C에 대빵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관할하는 어떤 장이 있겠죠. 이 대빵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또 관할하는 장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걸 지금의 도시로 치게 되면 여기는 뭐 서초, 강남, 뭐 노원 이렇게 치고 여기는 서울이겠죠. 그리고 서울이랑 수도 경기도랑 같이 합쳐진 서울, 인천, 경기도 여기 장이 있겠죠. 그리고 국가가 있을 겁니다. 최고봉 독재자가 있겠죠. 얘네가 일괄적으로 다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냐? 중국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자, 공산당 주석 있고 얘가 이제 공산당에다가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방정부한테 지시를 내리고 지방정부가 또 지방 그 도시 거기에 내리고 얘네가 뭐 시 이런 데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공산당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이가 없긴 한데 지금 공산당 기조랑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15분 도시가 그들이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지금 문재인 때 지방자치단체라고 있습니다. 자치제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이건 북한이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거는 오가작동이라 해가지고 오가제였나? 이거 맞을 겁니다. 오가제였나? 오호제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북한이랑 똑같은 형태로 지방자치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15분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15분 도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핑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게 돼서 자기 그 도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가 더욱더 개발하기가 쉽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감시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5분 도시는 감시 시스템입니다. AI CCTV가 있고 디지털 아이디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더욱더 밀착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 더 잘 감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밀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란이나 뭐 시위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눈치 문화를 주게 될 겁니다. 눈치를 계속 줘가지고 하나의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15분 도시가 공산당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이 뭐가 있냐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생각해봤는데요. 그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고 도시계획하는지 아십니까? 뭐 여기가 요충지라던가 여기가 인프라가 좋을 거다 뭐 이런 걸로 하시는지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시를 어떻게 지으면 인구가 늘어날지 그리고 줄어들지 이걸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엘리트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들은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냐? 인구 조절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줄어들지 계획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곰곰이 찾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도 있긴 한데 이 도시계획 자체가 원래는 인구 계획이다라는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15분 도시는 결국엔 인구수 조절이다. 그리고 인구수를 어떻게 조절할지 이걸 좀 더 봐야 되는데, 자,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고 C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격차가 있겠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격차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A지역에서는 금융이 발달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B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소비 문화, 뭐 여기에 엘리트 그 예체능이라 할까요? 그런 게 나온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필요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AI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사고팔고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이걸 일정 부분 감당을 하겠죠. 자, 근데 소비 문화가 발달된 B 같은 경우는 엔터 산업이 발달해서 예체능이 발달해서 이걸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다른 곳에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인구가 많이 소비를 하고 많이 부가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인구가 일정 부분 다른 지역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C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서도 안 되고 줄어서도 안 되겠죠.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지역의 인구수를 다 정해놓고 인구를 얼마나 만들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다 짰다는 얘기입니다. 15분 도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A지역에서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사회 신용 점수 이런 것들 평가를 해가지고 안 좋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지역, 인구가 적은 지역 혹은 이제 국가가 봤을 때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지역에다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정말 필요한 존재고 국가가 얘의 능력을 인정해서 이제 뭐랄까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류층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거 넷플릭스에 이런 내용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빈민층 애들이 똑똑한 애들끼리 어떤 나선형 모양의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시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애들은 국가가 선발하는 엘리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이제 그 국가가 원하는 일들 같은 것들을 습득을 하고 부모들을 다 이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시스템이 15분 도시랑 똑같습니다. 15분 도시가 인구 조절을 하게 되면 쓸모없는 지역, 인구가 많아야 되는 지역, 그리고 인구가 필요 없는 지역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인구가 많아지면 이쪽으로 보낼 수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보낼 수 있고 여기가 인구가 적게 되면 뭐 인구가 많아진 지역에서 테스트를 보고 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15분 도시의 핵심입니다. 인구수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과거에 우리는요 식량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왜 한정적이었을까요? 물론 비료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의약품이 발전해가지고 뭐 빨리 키우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게 없어서예요. 목장이 없어서. 이 목장이 뭐냐 여러분들. 과거에 있는 목장이랑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소를 키우잖아요. 소를 어떻게 키웁니까? 과거에는 목초제 풀어가지고 키웠다가 나중에는 조그만하게 키워가지고 한두 마리 키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거 땅을 사가지고 소들을 이렇게 다 각자 분리해서 키우죠. 양계장은 어떻습니까? 양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쫙 해가지고 닭들이 촘촘하게 다 있죠.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말 그대로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근데 이 개체수 조절을 인간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15분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인구수를 조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대홍수를 좀 보고 봤었거든요. 제가 아까 적다가 실패한 건데 이 대홍수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들의 아젠다가 굉장히 진하게 있지만 이거 제 지금 설명을 듣고 대홍수를 보신 분들은 단번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가 물에 잠겼는데 밑에가 다 데이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홍수가 뭐냐 영화 줄거리 알려드릴게요. 저기 해성이 와가지고 남극을 칩니다. 남극에 쳐가지고 남극에서 해일이 밀려와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물에 잠깁니다. 근데 유엔에서 이걸 알고 AI를 미리 만들고 있었거든요. 각 파트별로 다 만들고 있었어요. 누구는 아기의 몸을 만들고 있고 누구는 엄마의 몸을 만들고 있고 누구는 아기의 감정을 만들고 있고 누구는 엄마의 감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의 감정은 만들었고 만들기 쉬웠고 만들었는데 이 엄마의 감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만드냐?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고 새 인류를 만들어서 다시 지구에 보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AI고 아기 몸, 엄마 몸, 아기 감정, 엄마 감정이 가진 이 총체적인 새 인류가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에 잠기는데 이제 이 고군분투하면서 막 물에 빠져나와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엄마의 감정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엄마의 감정을 만들고 있었는데 얘가 구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홍수가 오고 해일이 오면서 이 여자를 구조해가지고 우주선을 타가지고 밖으로 보내거든요.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에녹서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수메르 문화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수메르 문화에서 문명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누나키가 막 이제 대홍수가 와서 막 위로 올라갔다. 뭐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간 다음에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얘가 밖에 나가면서 이 엄마의 감정을 완성시키는 임무를 받습니다. 엄마의 감정을. 그 엄마의 감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져야지만 되는지 그것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가 좌절하는 거, 그다음에 애정, 그다음에 애증, 뭐 그다음에 분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 감정이란 걸 총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엄마 몸에 이식을 해요. 그리고 이 엄마랑 아들이 다시 지구로 내려오거든요.
자, 이게 수메르 문명이랑 똑같고 이제 성경의 에녹서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들은 모자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카발라 사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 풀이해 보면 AI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필요하다. 그게 AI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15분 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안 되는 곳,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혹은 마루타가 필요한 지역들, 하와이, 그 다음에 뭐 가자지구 이런 데는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고 전부 다 짓고 있습니다. 어떤 거? 스마트 시티.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산불 났었죠. 하와이도 산불 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시티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15분 도시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15분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I입니다. AI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 전 세계 지금 15분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했죠. 어딘 실패하고 어딘 좋고 어디는 뭐가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약하고 있고 여긴 괜찮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지금 WEF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정부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취합을 해서 결국에는 하와이, 가자지구,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다가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막 활성화되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인 게 뭐냐, 결국에는 AI예요. AI. 제가 이거 트럼프 그 제네시스 법안이 있거든요. 이거 통과한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인터넷 번역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제네시스 이 법안 자체가 국가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전부 AI화 시키겠다 이겁니다. 자, 이 AI화가 실제화가 되면 스마트 시티 안에 이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를 짓는 게 누구냐면 빅테크거든요.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정부 주도에서 이미 AI가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물만 짓고 이걸 진행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대홍수가 그런 역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물에 차서 홍수가 났긴 했지만 결국에는 새 인류가 와서 재건한다는 얘기예요, 재건. 자,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하와이 전부 다 지금 박살났죠. 그리고 다시 재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15분 도시 딱 짓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는 15분 도시 지금 실패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걸 통제화시켜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 15분 도시, 이 영화 대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엄마의 감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거를 가지고 지구로 가서 재건한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15분 도시랑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15분 도시에 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뭐냐, 이 15분 도시가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이 영화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가 주된 배경이거든요. 근데 뭐 홍수가 나서 전부 다 죽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그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자연재해가 터지잖아요. 자, 만약에 그냥 해일이 그냥 2층 3층까지만 들어왔다라고 가정해서 들어가면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절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대비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다 갇혀가지고 뭐 대홍수 났다 이렇게 가정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꼭 말이 안 되고 3층 뭐 4층까지 홍수가 올 수는 있어요. 뭐 댐이 터져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숭월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분 도시 이꼴 아파트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안에 살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과거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자, A라는 지역에 자연재해가 터졌습니다. 근데 B가 있고 C가 있죠.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요,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정보 통제. 그래서 이 A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국가는요, 그리고 공산주의는요, 이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폐쇄하고 알리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알리지 않으면 여기가 폐쇄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무섭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빙하기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올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올 거라고 봐요. 이 빙하기 오면요, 15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 살 것 같죠? 아닙니다. SMR 이거 기술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무한 동력이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보온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농산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이게 빙하기가 이걸 짓기 전에 빙하기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겠죠. 15분 이 SMR 짓는 도시에 가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 여기는 이미 기득권 그리고 가진 자들이 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외곽에. 아무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외곽에 살 겁니다. 저는 그럴 바에 차라리 제가 남아서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이 대홍수를 보면서 제가 15분 도시를 많이 느꼈어요. 계속 이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특정 구간이 연달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15분 도시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망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 아파트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15분 도시는요, 자연재해, 기후위기 이거에
가장 취약한 모델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대홍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의 모순점을 이 도시에 대한 모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분 도시는요, 결국에는 인구수 조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구수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빌드업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많은 빌드업들을 지금 하나둘씩 천천히 해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 미국도 15분 도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하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야 패권국이 되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분 도시도 이제 국가마다 진행이 되겠지만 각 나라마다 이런 지역들이 나눠질 겁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10개국으로 나눠질 거다, 10개 지역으로 나눠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0개 지역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특정 어느 지역들만 잘 살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잘 살게 될 겁니다. 한국은 잘 살게 되려면 이재명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암울한 소식들만 나오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좋은 소식들만 나오고, 이 시기가,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